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상법 벌써 11주차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 잘 숙지하시고 복습을 잘 하시고 있다고 제가 강력히 믿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음, 오늘부터 또 새로운 중요한 내용을 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잠깐 이제 복습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예, 오늘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 특수한 계약으로서 이 상호 계산, 그다음에 익명조합, 그다음 합자조합 이런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호 계산은 우리가 이제 상계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음, 익명조합은 이제 말 그대로 이름을 감추어서 영업자에게 투자를 하고 이 영업자가 제3자와 거래해서 남는 이윤이 있으면 이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그런 형태라고 했고, 합자조합은 해석을 하기는 좀 그래서 일단은 더 큰 의미에서 책임의 한계와 무한과 유한 조합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보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빨리 이제 우리 스킵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상호 계산, 이렇게 상계적상이 있을 때 상인 간 또는 비상인 간 상거래에서 일정한 거래 총액을 한 후에 나머지 제 잔액만 이제 어떻게 해요? 지급하기로 하고 약정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상계라, 상호 계산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문들 봤고요. 익명조합은 요거 개념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나머지 여러분 공부하시면 되고요. 익명조합원 이제 상인이든 비상인이든 이제 출자를 하죠. 영업자에게. 그러면 이 B가 C와 거래를 해서 이윤이 발생하면 이 이윤을 가볍게 분배한다.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갑과 이 C 사이는 아무런 법률 관계가 없겠죠. 그런 관계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합자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 등기를 하는데 이 등기가 이게 성립 요건이 아니라 성립 요건이 아니라 그냥 공시 효과로서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조합의 구성원도 무한과 유한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문의 내용도 우리가 쭉 봤고요. 이 조합 관계,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고 내부 관계와 내부 관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해야 할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보시면 보시면 우리가 이제 보조 상인을 이제 공부할 겁니다. 보조상. 그래서 보조 상인이에요. 얘들은 상인이죠. 기업 경영의 보조자가 누구 있었어요? 우리 상업 사용에 있었죠. 지배인, 부포사, 물판사.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 상인, 물건 판매 사용인. 이 사람들은 상인이 아니라 상인에 종속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보조 상인은요, 이제 상인을 어떻게 해요? 도와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보조 상인의 종류는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일단 대리 상인이 있습니다. 대리 상인. 그래서 이제 개념부터 우리가 이제 개념부터 할게요. 제가 전반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자, 이렇게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이 누구냐? 바로 뭐 통신사 SKT, LG, U+, KT 이렇게 일정한 상인을 위해서 상시, 늘, 항상 대리, 이 상행위를 한다 이 말입니다. 대리행위. 이제 법률행위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상행위를 하는 거죠. 민법에서 법률행위는 이제 매매 같은 걸 말하고 이거는 이제 뭐 대리행위 대신 이제 뭐 매매 계약을 체결해주고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일정한 상인을 위해서 상시 대리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체약 대리상, 중개만 해주는 중개 대리상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정한 상인을 위해서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인이 특정돼 있어요. 그 특정된 상인을 위해서만 계약만 하고 그 특정된 상인을 위해서만 중개만 해준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네.
그래서 여기 중개상하고 이게 중개대리상은 다른 거예요. 특정한 상인을 위해서 대리한다는 것은 이제 최악대리상, 중개대리상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특정한 상인이 누구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특정한 상인을 위해서. 그래서 최악대리상은, 예를 들어서 최악대리상은 이렇게 계약을 체결합니다. 대신 통신사 SKT, LG, KT가 있죠. 일정한 상인 본인이죠. 그 대리점, 대리상과 고객과의 계약을 해줍니다. 그러면 원래 SKT와 고객이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여기 뭐 소리는 을주로에 본점 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각 지방에 있거나 뭐 대도시에 있거나 이런 데 가지고 대리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마치 이 LG와 SK와 KT가 나와 계약했듯이 이 사람이 대리인으로서 이렇게 계약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 이제 대리만 체결하기 때문에 대리상으로 계약을 체결해 주기 때문에 최악 대리상 이런 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리상이 고객과 이게 중개, 브로커. 그래서 이 일정한 상인을 위해서 이렇게 상행위를 중개한다. 중개한다. 중개하시죠? 예. 소개시켜주고 알선해주고 이런 것들. 그럴 때는 중개 대리상이라 한다. 일단 최악 대리상이든 중개 대리상이든 누굴 위해서 해야 되냐면 일정한 상인 딱 특정돼 있어야 한다 이 말. 이해되시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중개상은 불특정 다수인의 예, 불특정 다수인의 상행위를 중개를 영업을 한 자예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아직 민사 중개인을 봅시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 공인중개사 보세요. 방을 내놓는 사람, 방을 찾는 사람들. 그럼 내가 A가 내놓은 방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불특정 다수인. 그치?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집을 내놓을 수 있어. 아무나. 그죠? 자기 집 것들은. 그죠? 그게 불특정 다수인. 특정한 사람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불특정되어 있다. 이게 중개상. 그래서 상행위를 중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사 중개. 그래서 상행위 이외를 중개를 하면 우리가 부동산, 결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민사 중개인이랍니다. 다 이제 상법의 적용을 받지만 뭐 결혼해요, 드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A 공인 중개사가 있어요. 그럼 임대인하고 임차인을 어떻게 해요? 예, 이 사람은 중개해 주죠. 그럼 보세요. 불특정 다수인을 중개한단 말은 임대인 지금 B가 집을 내놨어. 그럼 집을 구하는 사람은 누구? 예를 들어서 C, D, D, E, F 등등등등등 EST 등등등 아무나 다 있어 이렇게. 근데 특히 이 사람이 계약을 체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에 의해서 중개를 할 수 있어. 누가? 이 사람이. 그럼 임대인도 이 사람만 집을 내놨어? 아니지. 갑을, 병정 다 내놓을 수 있잖아. 그 사람 위해서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다음에 그런 중개업자 A가 있어요. 남자, 불특정 다수인, 불특정 남자. 음, 불특정 남자죠. 불특정 남자의 회원과 불특정 여자의 회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이제 연결시켜 줄 거지. 이게 중개예요, 중개. 알았죠? 네. 그래서 이 상행이 아시죠? 예, 22가지 이외에 이런 것도 이제 부동산 결혼 이런 것도 이제 중개할 수 있다 이 말. 알았죠? 그뭐 상행위는 뭐야? 무역 상인과 상인 간의 무역 거래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브로커라는 말 하죠? 이런 것들이 바로 중개상이에요. 그 중개 대리상하고 중개상은 너무 다릅니다. 얘는 일정한 상인을 위해서 중개를 하고 얘는 불특정 얘는 일정 특정한 상인을 위해서 하고 얘는 불특정 상인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탁 이제 매매상이 나옵니다. 우리 펀드 매니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주식을 인수를 영업을 한다. 인수. 주선을 인수한다. 자, 주선을 인수한단 말은 이 주선, 자기 명의 타인 계산 아시죠? 우리 주선, 요걸 인수를 하는 거예요. 주선을 인수를 업으로 하는 자예요. 주선 인수를. 요걸 인수해서 먹고 사는 거야. 자기 명의 타인 계산을 이제 인수해서
요걸 업으로 먹고 산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대표적인 게 이제 펀드 매니저인데, 음, 다른 걸 이제 주선을 인수하는 것을 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 했을 때 여기 보시면 A가 위탁자예요. 위탁자. 부탁한다는 사람이야. 부탁. 그러면 이 사람이 고려청자를 3억에 팔아주세요. 아니면 고려청자 3억짜리 사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누구에게? B에게. 이해됐죠? 예. 그러면 이, 이 사람이 이 상대방 C하고 매매를 할 거야. 만약에 팔아주세요 했을 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매도인의 지위를 쓰는 거고, 사주세요 했을 때 이 사람이 매도인, 이 사람이 매수인이 돼. 그럼 위탁 매매인은 당연히 상인이죠. 상인. 맞아요? 상인이지, 이 사람은. 음, 당연히 이 사람은 상인입니다. 이 사람은 뭐 상인일 수도 있고, 안 상인일 수도 있고. 이 사람도 상인일 수도 있고, 안 상인일 수도 있고. 안 상인이란 말은 비상인이죠. 이 사람이 상인일 때, 매매를 안 해. 그럼 이 사람과 이 사람 뭐가 적용되는 거야? 저번에 배웠네? 뭐, 상사매매죠. 상사. 이해됐죠? 네, 상사매매가 적용되는 거야. 그래서 B 보세요. B는 이제 위탁 매매상 얘는 자기 명의로 합니다. B가 자기 명. C는 타인 계산. C가 여기 왜? 아, 보세요. 네. B, B. 자, 여기 C가 왜 나왔죠? 잠깐 보세요. B는 위탁 매매상인데 얘는 자기 명의 타인 계산. 이걸 뭐라 했어요? 주선을 인수합니다. 그래서 주선을 인수한단 말은 자 자기 명의로 어, 매도인 매수인의 지위로 그다음에 그 이익은 누가 되냐면 A가 됩니다. 이익. 그래서 자기 명의 B 타인 계산 A죠. A의 계산. 네. B는 B는 네. B는 B의 자기 스스로의 명의 그다음에 계산은 A 계산. 이거 사고 팔았을 때 그 돈은 누구 거야? 위탁자 위탁. 그래서 그 주선을 인수를 합니다. 이게 기본적 상행이야. 그래서 자기 명의 타인을 인수합니다. 아, 내가 사고 팔고 내가 권리 의무를 내가 부담한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담하기. 이게 주선의 인수야. 이게 기본적 상행이에요. 그리고 매매 같은 건 뭐야? 매매. 보조적 상행. 이런 기본적 상행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매매 같은 걸 우리가 보조적 상행이야. 보조적 상행은 우리 배웠잖아. 47조에서. 뭐, 상인행위는 우리가 이제 치킨집을 받다가 대출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업 경영을 위해서 빌린 걸 보고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자기 개인 이익을 위해서 불렸다 그러면 추정이 깨지죠. 그렇죠. 그런 걸 말하고 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그다음에 이제 운송 주선인인데 이제 주선 또 나오네요. 자기 명의 타인 계산으로 이제 운선을 주선하는 거야. 알선해 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직접 운송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남을 시켜서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 조문으로 우리가 좀 이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보조상들에 대해서 특히 이 대리상, 중개상, 위탁 매매상은 이 대리상의 의무가 서로 비교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서로 어떤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이해되셨죠? 우리가 의무를 우리가 이제 부담하고 있는 걸 공부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들 이 보조상 위탁 매매상 중에 보조상 중에 위탁 매매상인데 제 제목을 이렇게 달았지만 오늘은 이제 보조상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보조 상인이다. 얘는 상인이고 그다음에 대리상, 중개상, 위탁 매매상, 운송 주선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시고 이제 우리 먼저 이제 대리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의가 제 87조에 나와 있는데 최악 대리상, 중개 대리상 두 명이 있다, 두 부류가 있다 말씀드렸죠.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이렇게 해서 일정한 상인.
본인은 반드시 상인이어야 하고요. 본인은 상인이어야 돼. 그 본인이 누구야? 누구겠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봐요. 본인 갑이 있어요. 대리권을 을이 가지고 있습니다. 을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리 행위를 합니다. 상대방 병하고. 그래서 을은 뭐냐? 갑의 대리인 을 이렇게 현명을 해. 현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리를 합니다. 그래서 갑과 병이 계약을 체결해요. 실질적으로 을과 병이 계약 체결도 그 효과는 갑과 병 사이에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대리예요, 대리. 이게 민법에 말하는 대리. 알았지? 원래 얘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얘가 얘기를 체결을 하고 둘이 체결한 효과가 마치 얘가 한 것처럼 이렇게 효과가 기술된다. 이해됐죠? 네. 그래서 얘는 무조건 상인이어야 돼요. 여기 민법에 우리가 대리인데, 그러나 중개행위는 사실행위로서 대리행위와 상이하다. 중개행위란 말은 이제 이렇게 대리행위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법률행위. 이거 매매 같은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임차인하고 임대인, 이렇게 공인중개사 갑이 이렇게 중개를 하죠. 이 중개를 한 것은 사실행위다 이 말입니다. 사실행위는 어떤 이제 법률 행위가 아니라 이제 어떤 뭐 의사가 필요 없다, 아니, 의사로서 법률 효과를 발생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단순히 이렇게 공인중개사가 이제 이렇게 중개를 하는데 A하고 B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이게 법률행위죠. 그럼 임대차가 실행됩니다. 그런데 얘하고 얘가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데 얘는 뭐 알선만 해주잖아. 알았죠? 이런 걸 이제 아니 그렇다고 이게 공인중개사하고 이 사람들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 아니잖아. 이해됐지? 그래서 공인중개사 갑 얘는 A와 B를 상호 연결시켜주는 행위, 사실행위다. 이걸 뭐라 그래? 연결시켜주는 행위. 이걸 사실행위. 이게 바로 중개행위. 중개행위. 알았죠? 얘가 이렇게 중개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치만 얘하고 계약하는 거 아니잖아. 계약은 실질적으로 얘가 하는 거야. 그럼 얘는 계약하도록 도와주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도와주는 거, 알선하는 거, 이거 중개행위는 사실행위다.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이제 대리행위,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매매행위라 법률행위, 임대차 계약은 법률행위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계약을 했다면 법률행위라 본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정한 상인을 본인은 반드시 상인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상인을 위해서 그래서 그 특정한 상인이 누구냐? 이 본인이에요, 이 사람. 그래서 본인이 이을 할 필요는 없어요. 반드시 특정은 돼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특정돼 있어요. 반드시 특정. 그래서 뭐, 그렇지? 뭐 SK, 뭐 KT, LG, 삼성 특정돼 있어야 돼요.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상인을 보조합니다. 그래서 보조받는 상인의 특정. 그래서 특정을 해야 되죠. 그 상인 자격치 등의 종속성, 본인의 상인성, 경업 의지 부담. 해주고 일단은 이 상인을 보조한다. 이런 개념을 알고 있으면 되고 상업 사용인이 아니면서 이런 말은 독립된 상인이다. 얘도 상인이에요. 보조상도, 대리상도. 상시 속하는 계속적 계약, 일시적 계약은 안 되고 그 영업 필요한 속하는 거래를 해야 되고요. 거래 대리, 제약 또는 중개 대리상이 있다. 그래서 이 영업으로 하는 자다. 얘는 뭐야? 당연상인이죠. 그래서 이 대리상은 자기 명의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상행위에 22가지의 대리가 있어요. 영업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건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민법에 말해서 대리인데, 이런 개념 보세요. 음, 본인과 대리가 있으면 대리권을 주겠지, 얘가. 아까 대리권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리권을 가지고 대리행위, 즉 매매행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누구냐? 갑의 대리인을 이렇게 현명하는 거야. 그래서 왜지? 갑의 대리인을, 을이 갑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나타난다. 현명이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의 보세요. 네, 이거 대리상 의 보시면 일정한 상인을 위해서 상업 사용이 아니면서 항상 그 불에 속하는 거래에 대리, 그러니까 계약만 대리하거나 그다음에 중개를 대리하는 자를 대리상이라 한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 대리상은 통지 의무가 있어요. 대리상이 거래 또는 중개를 한 때는 직접시 본인에게 어떻게 해요? 통지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이런 거래했다. 대리행위 중 거래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법이지만, 이걸 이제, 음, 아, 대리상이 그 사람하고 이제 고객하고 거래를 하면 이제 통지를 해줘야 돼요. 알았죠? 예. 그래서, SK텔레콤이나 이렇게 대리점들이 고객을 많이 오면 그 고객의 머리수만큼 이제 프리미엄을 받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번호를 이동하세요. 아니면 기지국을 옮기세요. 이게 뭐 SK에서 뭐 KT로 옮기면 뭐 20만 원 주고 뭘 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 거기 있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경업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대리상은 본인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그래서 이렇게 대리상 이렇게 우리 이제 해볼까요? 이거 이제 민법이니까 어, 갑 본인 얘는 이제 상임이죠. 예, 대리권을 주면 얘는 이제 대리인이죠. 대리상 대리 행위가 아니라 이제 무슨 행위를 하냐? 거래 행위라. 예, 상대방 통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민법상 민법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세요. 일정한 상인 본인 갑을 위해서 상업 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불에 속하는 거래를 그럼 이 사람하고 뭐예요? 거래 행위를 하는데 예, 요 이분과 이분이 거래 행위를 하죠. 예, 그래서 거래를 하는데 어떤 거래를 하냐? 그래서 이렇게 최약 대리상 아니면 중개 대리상 이렇게 됩니다. 알았죠? 이 거래 행위가 이제 중개 대리상, 최악 대리상 이렇게 됩니다. 음, 두 개.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거래에 대해서 거래 대리를 하거나 여기 거래에 대해서 중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대리상이 이제 제약을 하거나 중개를 한 때는 지체 없이 본인에게 알려주게 되겠죠. 예, 공지 의무, 경업 금지 의무. 대리상은 본인의 허락 없이 얘는 얘의 허락 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우리 앞에서 배웠죠.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 영업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이거 뭐야? 공정 영업으로 목적한 회사에 무한 책임 사원 이사를 점탄다. 요거 경업 금지 중에서도 경업 금지 이거는 또 뭐예요? 겸직 금지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허락을 하면 되는데 허락을 잘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되는데 불안하게 없으면 유한 책임 사원 또는 이사는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이걸 해석하면 반대로 해석하면 자, 그다음에 통지를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통지를 받을 권한. 물건을 이건 이제 보시고 그냥 이건 별로 안 중요하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대리상의 유치권이 있습니다.
대리상은 거래 또는 중개로 인해서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는 갚을 이행기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 변제 받을까지 본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아, 유치권이 있네요. 그래서 변제기에 있을 때 내가 돈을 받을겠는데 저 사람이 돈을 안 줘. 그럼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대상 누가? 대리상이. 대리상이 대리상이 유치할 권리가 있다. 돈 안 갚으면 그 물건을 계속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당사자 다른 액션에서는 그러지 않는다. 왜일까요? 좀 전에 임의 규정이라 말씀드렸죠. 계약의 해지가 있어요. 당사자가 계약의 존속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각 당사자는 2개월 전에 2개월 전에 예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2개월 전에 예고하고. 그래서 이제 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건 없어요. 알았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언제. 그래서 대리상은 당사자가 계약의 종속기한을 정하지 않을 때는 정하면 뭐야? 정한 때 정한 때로 가면 되지만 정하지 않았을 때는 2개월 전에 예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대리상의 보상 청구권이 있죠. 그 대리상도 활동으로 본인이 고객을 획득하거나 현저하게 증거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본인이 이익이 얻고 있을 때에는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대요. 나 때문에 네가 이렇게 돈 많이 벌었잖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보상 청구권은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돼요. 6개월 내에 해야 돼요. 알았죠? 그리고 이제 6개월짜리가 이제 이 대리상의 보상 청구권은 6개월. 그다음에 그 공중 적격업도 6개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공 6개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영업 비밀 준수 의무가 있어요. 대리상은 계약 종료 후에도 영업 비밀을 준수해야 되겠죠? 예, 당연하죠. 자, 그러면 대리상의 의무가 대통경영 이렇게 대리상은 통지, 경업 금지, 영업 비밀 준수의 의무가 있다. 뭐 이렇게 이 정도는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대리는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보시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타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중개상 같은 걸 우리가 다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브레이크 하겠습니다.